제14회 호루라기상 시상식입니다. 공익제보는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세상의 부정부패는 결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부릅뜬 눈과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단호한 싸움을 통해 비로소 부패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공익제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제보에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현실 세상은 공익제보를 통한 투명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흔히 세상은 공익제보자를 따돌림하고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끝까지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공익제보자들은 개인의 희생을 무릅쓰고 양심의 목소리를 냅니다. 정말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감사와 경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호루라기상을 수상하시는 공익제보자들도 온갖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 사회 정의를 위하는 일념으로 크나큰 결단을 내리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호루라기상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낡은 부패의 무리들이 사라지고 상식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들이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호루라기 재단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공익제보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난 1년 참 다사다난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극과 극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1년 전까지만 해도 군사재판에서 항명의 혐의를 두고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그 1년 동안에 다 무죄가 확정이 되고 또 10월에는 국군의 날에는 또 훈장을 받게 되는 그 죄인에서 훈장까지 이렇게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제 차장 임무를 수행하고 오늘 이제 보도에도 났었는데 군 내의 내란 관련 이 청산의 중책을 또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참 이 군내에 이 내란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니다. 더 많은 세력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태를 밝히고 또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든 징계든 엄히 처벌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이제 축하의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한 세 번째 오다 보니 참 마음이 좀 무겁다는, 좀 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또 특별한 동기가 여기 부성찬 의원님 계시지만 군내의 그 평양 무인기라든지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 고발을 한 공익 제보자들이 그들이 어떤 심정이고 지금 어떤 상황일까라는 것들이 마음으로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면서
그들을 한번 안아줘야 되겠다, 또 격려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리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오지는 못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저의 마음이 그들에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재판을 받는 한 2년여 동안 이 조직 내에서 그런 불이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맞섰다는 이유로 한 2년여 동안 두평 남짓한 독방에서 이제 임무도 없이 벽만 보게 하고 일체의 사람 접촉을 다 금하게 면회도 못하게 하고 이런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심지어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도 여러 번 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 역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는 못할까? 왜 그런 고초를 겪고 있을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더디더라도 하나씩 우리 사회가 정의롭게 나아가고 개선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국민들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므로 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제가 힘들 때 항상 저한테 되뇌었던 말을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사익을 추구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라, 힘내라, 참 잘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축하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낯익은 분들 계시는데요. 네, 축하드리고 용기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등기가 오고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고 할 때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스팔트에서 윤석열 퇴진을 부르짖고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우면 고독감과 외로움이 밀려들더라고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날이 맑았으면 좋겠다.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당한 권력 앞에 강해지지 않더라고요. 늘 다짐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한 고초를 겪었을 우리 박정은 대령, 우리 또 강혜경 선생님도 계신데 그만큼 부정의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서 용기를 내는 것, 위법하다고 생각하지만 용기가 없는 것, 용기 있는 자들, 특히나 이제 공익 제보자들이 되겠죠. 그분들의 심적 고통은 위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부당한 정권에서는 자칫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인들까지 생사의 갈림길로 밀어넣을 수도 있는 게 공익제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루라기 재단이 있습니다. 아까 그 해녀들의 숨빗소리라는 여기 동영상도 뜨던데 한 줄기 그 희망, 산소호흡기와 같은 공익제보자들한테는 호루라기 재단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상식이 벌써 14번째인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고 여기 계신 분들 때문에 공익제보자들이 그나마 숨을 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여전히 조직에 동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네 분도
가명을 쓰고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본인들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해보지만 그 심적 고통은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의 희망 그리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 할 거고요. 다시 한번 호루라기 재단 이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그리고 호루라기 재단을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드림 씨앗재단 이사장 박수진입니다.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고 설레기도 합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는 진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갖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잘못된 것을 고치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외쳐주신 정의로움이 바로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게 빨리 이루어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쳐주신 그리고 정의로운 정의가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씨앗을 새싹으로 나무로 만들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하고 또 거기에 내 희생이 따른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결정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사회에서 또 감사와 명예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호루라기 재단과 이영기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씨앗재단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자연드림의 사회 공헌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혁신하는 일과 사람의 단체를 지원합니다. 그런 사명 아래 2018년부터 저희가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이 공익제보자들이 내주신 목소리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쳐주신 양심의 소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올해도 소중한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되셨고 어느 해처럼 의미 있는 분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수상하시는 분들을 소개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앞쪽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7명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호루라기상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호루라기상 수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가까이 사회비종교 JMS와 싸워온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님과 JMS 피해자로서 당당히 증언한 메이플. 우선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해진 상급자의 부당한 외압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 증언한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님. 주식회사 휴벳의 동물 실험 학대 및 불법 실험 정황을 비굴 구조 네트워크에 신고한 김소망 간호사님. 비실명으로 수상하시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에 올해의 호루라기 언론상 수상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 공작 팀원을 모집하고 어린이에게 구구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실체를 밝혀낸 뉴스타파 리박스쿨 취재팀. 한양대 R&D 카르텔 및 채용비리 의혹을 제보한 송기민 교수의 공익신고를 보도하고 13차례 심층 보도로 사학 비리와 공익신고자 탄압 실태를 끈질기게 추적한 최장급한 탐사 보도팀 굿모닝 충청의 최영규 기자님과 저널리스트 TV 장인수 기자님. 이어서 다락방 유광수 총재의 성비 은폐, 성비 수습에 교회 재정 사용 등을 심층 추적 보도한 김시온 투데이 코리아 기자. 이어서 올해 호루라기 의민특별상 수상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 그리고 도곡동 땅 등에 대한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 비리 행위를 폭로한 김종백님. 이어서 올해 호루라기 희망시합 특별상 수상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경선 과정에 윤석열 부부가 개입한 국정농단과 선거 부정 등이 있었음을 고발한 강혜경님.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데 평양 무인기 작전 그리고 북한 우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윤석열이 12.3 계엄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일으킨 외환 관련 제보자 윤영수 소령, 정윤수 중위, 오수철 대위, 양태성 상병. 아까 박정훈 대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아직도 이제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가 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 비실명으로 이렇게 수상을 하시게 되고 또 오늘 참석도 좀 못하셨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제 그 12쪽부터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수상 사유가 비교적 소상하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 읽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자료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많은 토론을 했고 또 너무나 이제 소중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이 되셨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한결에 대해서 몇 분만 수상하게 되었음을 정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오늘 수상을 못하셨더라도 또 의미 있는 이렇게 많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해주신 많은 공익제보자분들과 또 언론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도 모두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1995년 정확히 30년 전에 JMS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JMS 교리가 통일교육 교리를 거의 다 베껴오다시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대로 놔뒀다가는 저 성범죄 집단이 제2의 통일교가 되겠구나. 죽어도 그 꼴은 못 본다 해서 이제 싸우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피해자도 아니면서 JMS와 싸우니까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동기로 저렇게 활동하냐, 혹시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의심도 많이 받았는데 여기 계신 조정현 PD님이 만드신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로 이제 더 이상 그런 오해를 받지 않게 된 것 같아서 참 조정현 PD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의 활동을 의미 있게 상을 주신
호루라기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분들만 계속 떠오릅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같이 싸워준 메이플, 그리고 호주의 에이미 감사드리고, 또 지금도 저를 믿고 정명석과 싸우고 있는 독일 여성분, 그리고 20명에 가까운 한국인 피해자들, 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받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0년 동안 저랑 같이 했던 짝꿍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대전교도소에 있는데 그 친구한테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이 남쪽인 것 같더라고요. 정명섭, 넌 벌 받았지? 난 상 받았다. 약오르면 죽는 거다. 넌 다음 생은 착하게 살아라. 다음 생에서도 나쁜 짓 하다가는 내 손에 또 뒤진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플입니다. 이번 호루라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 상을 받을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이단의 악행을 밝히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실대로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어디서 온 용기냐고. 저의 답은 그저 죽음을 생각했고 죽기 전에 꼭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떳떳하게 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미 제일 큰 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희망과 정의가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증명했습니다. 그 위에 가족의 품에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하였습니다. 역시 진실은 자유와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당당함과 떳떳함을 가지고 모두가 호루라기가 되어서 한국과 전 세계에 자유와 사랑의 빛이 더 빛나도록 함께 힘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지석 검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떨리네요. 박수 한 번 더 쳐야 돼. 먼저 우리 사회의 공익제보자 권익을 위해 많은 공익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호루라기 재단에서 저를 올해의 호루라기 상 수상자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온다고 울면 안 돼요. 저는 2007년에 검사로 임관한 올해 19년차 검사입니다. 못 읽을 것 같은데. 베테랑 검사님께서 예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시켰던 그 팀에 있었는데도 이런 그 팀에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동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검사로 지내다가 지난 2025년 10월 15일 환노이 국정감사장에서 증언을 계기로 한순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이현기 사장이 대독하지. 아드님이 아드님 대도 그동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검사로 지내다가
지난 2025년 10월 15일 하노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증언을 계기로 한순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장에서 울먹이면서 했던 말인데 그 중에서 200만 원이라는 부분과 저를 포함하여라는 부분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때는 일을 당연하게 하였을 뿐이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하거나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서 쿠팡 이동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사실대로 소리쳤을 뿐입니다. 검사로 인간하면 다음과 같이 검사 선서를 하게 되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이 검사 선서에 나오는 대로 검사 일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번제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본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다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의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검사직을 수행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의 호루라기상에 주는 무게와 영광을 잊지 않고 비록 제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검사 선서에 나오는 것처럼 검사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 올해 호루라기상 김소망님은 주식회사 휴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측의 실험동물 학대 및 불법 실험 정황을 목격하고 이를 비글 구조 네트워크에 공익 제보했습니다. 군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유기동물 불법 실험,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불법 실험 등도 제보했습니다. 귀하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공공기관의 연구윤리, 국비사업 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2025) 올해 호루라기 언론상 뉴스타파 리박스쿨 취재팀. 뉴스타파 리박스쿨 취재팀은 댓글 공작팀 리박스쿨 추적 연속 보도를 통해 리박스쿨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댓글 공작 팀원을 모집하고 어린이에게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전국 시도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이고 국회가 청문회를 여는 등 후속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 본연의 책무를 용감하게 수행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예, 다 같이 사진. 사진부터 찍게요. 네. 사진. 이 가운데로 좀 더 이동. 네. 이쪽으로. 네. 소감. 네. 저도 보고 하겠습니다. 식사하면
아침에 양로원이요. 먼저 그 민주사회 발전을 위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 재단에서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 리박스쿨 보도는 일단 시작은 댓글 조작이었는데요. 이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론장을 교란한 극우 세력의 실체를 밝힌 보도입니다. 공론장 교란은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댓글 역시 작은 공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별일 아니겠지 하고 외면해온 댓글 조작의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2010년대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주변부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극단주의 세력으로 부활해서 여론조작 네트워크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리박스쿨의 정체는 그 잔재였습니다. 공론장 파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극우 역사관에 주입하려는 시도까지 벌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잠입 취재와 사회관계학 분석을 통해 극우 세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취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안 보도를 넘어서 여론조작의 생태계를 해부하고 반사회적인 허위 조작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실체를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리박스쿨 보도가 호루라기 재단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협을 무릅쓴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연대해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호루라기 재단이 뉴스타파 리박스쿨 취재팀에 이 상을 주신 건 한국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의 여론조작, 역사 왜곡 문제를 더 열심히 파헤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의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서 민주사회의 감시기원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요. 여기 계신 박종원 대리님하고 이렇게 같이 상을 탔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상을 2025년도에 주신 심사위원 그리고 재단 관계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때와 지금하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네요. 또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하나는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때 상당히 그 약간 좀 침울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제보자라는 게 사실 당연한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에서 일단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주변에 수호 천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뭐 기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가족도 있고 친구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번 한양대 사건을 R&D 이권 카텔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계신 저기 송기민 한양대 교수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냥 했던 겁니다. 23년도에도 김기환 교수님이 대학교로부터 가든 고초를 당할 때 그냥 옳은 일을 하셨는데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4년 동안 꾸준히 추적 보도를 했었고요. 이번에 송기민 교수님도 정말 이게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니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교수로 들어온다. 그것도 공대 교수. 그리고 국가 R&D 예산 500억 넘게 가져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당연한 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로부터 가진 고초를 단행해서 그냥 보도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호루라기를 부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곁에 저희들이 꼭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이제 MBC를 사표 내고 나와서 유튜브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걸 보시고 저를 정의롭다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정의로운 일은 디올백 보도가 아니라 2019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노조가 그러니까 파업을 승리로 이끈 노조였습니다. 그래서 김장겸 사장을 몰아내고 이제 새 사장을 세웠던 노조고요. 노조가 권력을 잇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문재인 정부 초반이었고
이 해고자를 중심으로 된 노조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셀 때였습니다. 노조가 기자들한테 투표를 하라고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국장 임명 동의제를 처음으로 하자라고 해서 노조가 투표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투표 결과를 안 내놓는 겁니다. 노조가 몇 명이 투표했고 몇 명의 찬성으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결과만 퍼센테이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통과했다, 과반이 넘었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모든 기자들이 노조를 뒤에서 욕하고 있을 때 게시판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노조가 뭐 하는 짓이냐. 이건 뭐 그 외부로 고발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이의 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해봐서 저는 조금 압니다. 기자가 보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조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편하게 보고 읽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저 걱정했거든요. 다들 외워보신 거 아닌가. 저도 좀 편하게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항상 공익제보자를 위해 헌신하시는 호루라기 재단, 언제나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신 투데이코리아 민은경 대표님, 안현준 팀장, 동료 기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취재 전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제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JMS와 다락방 등 이단 사이비단체에 관한 취재를 이어오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바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오랫동안 제 안에 머물렀던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부 기자로서 내가 다락방이나 JMS와 같은 이단 사이비 문제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도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은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종교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직간접 피해자를 낳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뤄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종교계 내부 문제라고 치부하지만 최근 통일교회 정교유차, 신천지, JMS, 다락방을 둘러싼 사건들은 이것이 단순한 시사 흥미거리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법, 인권,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싸움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일들이 사회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회의가 저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상은 제게 단순한 상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 증명입니다. 또한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버티고 용기 내 진실을 말해준 피해자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상이 또 다른 용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기자로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 하면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경계하는 게 우선시 되는 것 같은데 경계하고 배척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시기 너무 어렵거든요. 1%의 가해자에게 당한 99%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루라기 의민특별상 김종배님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 삼성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 비용 대납, 다스 비자금 생성 과정과 세금 탈루 등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이 제보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귀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앞에 그 쟁쟁한 수상자님께서 그 소감을 너무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상을 주신 호루라기 재단 관계자 여러분, 이사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항상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제가 그 2024년도에 호루라기 상에 이어서 지금 올해도 이제 희망씨앗 특별상에 이제 받게끔 선정을 해주신 호루라기 재단에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정말 이제 어깨도 정말 무거워지고 책임감도 너무 이제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익제보자라는 이제 그 이름을 받으면서 1년 넘게 지내오면서 너무 많은 공익제보자 분들이 이렇게 고된 길 그리고 험난한 길, 외로운 길을 오셨고 또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덜 고되고 덜 힘든 길 그리고 덜 외로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의 그 작은 목소리를 크게 알려주셨던 기자님들이요 이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기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봉지우 기자님 그리고 윤병성 기자님 국민들께 모든 이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상으로 2025년 호루라기 희망씨앗 특별상 네 분의 다 비실명입니다. 윤영수 소령, 정윤수 중위, 오수철 대위, 김민석 상병을 대신해서요. 저희 부순찬 의원님이 대리 수상하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2025년 호루라기 희망씨앗 특별상 윤영수 소령, 정윤수 중위, 오수철 대위, 김민석 상병 위 네 분은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성 원점 타격 시도 등 윤석열이 12.3 비상기업 여권 조성을 위해 일으킨 외환 관련 제보자들입니다. 개인의 불이익을 무릅쓰고 큰 용기를 낸 제보자들께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자연드림 씨앗재단 이사장 박수진,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네. 이 본명과 소속 그리고 자세한 제보 내용을 이 자리에서 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해 주신 박수진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분을 대신해서 오셨으니까요. 멋진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분께 진짜 고생 많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방으로 찾아왔을 때, 전화했을 때 그분들의 고통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였고요. 지금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제보가 소중했기에 내란국조특위 위원으로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질의도 하고 언론에 알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언론조차도 무모한 군이 그럴 수 있느냐 믿지를 않아서 기사화도 안 되고 국조특위에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반복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제보가 구체화됐고요. 실제 평양으로 보내는 무인기 비행 경로도 받게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저희 당
역풍 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주춤거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네 분의 한결같은 제보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그게 이제 전시계엄의 명분,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지휘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확신을 해서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권 연장을 시도하는 윤석열 정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네 분 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보위하는 그런 군인의 본분에 충실하고 싶다라는 게 그 상을 수상한 네 분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게 앞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호루라기 재단에서 이런 뜻깊은 상을 네 분께 주신 것에 대해서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소감을 뒤에 네 분의 수상 소감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일찍 와서 요거를 좀 같이 읽어봤는데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우연히 라디오에서 군이 북한을 상대로 전단 작전을 수행한 것 같다는 한 국회의원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한 군인이 이 사실을 제보했다가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내가 대신 진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을 수만 번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이 귀한 상을 제 몫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2023년 무리한 작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불안에 떨며 고뇌할 수밖에 없었던 제 전우들과 상관들에게 주는 위로로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저를 붙들고 책임자들을 붙들고 질문을 이어온 부승찬 의원, 이규정 선임비서관과 같은 공직자, 활동가와 언론인 여러분께 주는 상으로, 그리고 앞으로 시민으로서의 책무와 부당한 지시 사이에서 보내야할지도 모를 군인 여러분께 건네는 응원으로 대신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상 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 그리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장 황의민. 귀하는 2025년 7월부터 공익제보자를 돕기 위해 호루라기 재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귀하의 기부는 호루라기 재단이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익제보자들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12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아름다운 밤에 지금은 우리가 상처로 서로를 확인하는데 지금은 흐르는 피로 하나 되는데 어서 오게라 묵묵 베인 수가 자욱 그대로 어시여 어서 오게나 고통에 베인 주는 살 그대로 우리 총칼에 구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상처에 입만
그것이 이뤄둔 건너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어서 오게나 배인 수가 짜울 그대로 어시여 어서 오게나 고통의 배인 줄을 쌀 그대로 우리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안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로의 상처에 입 맞추는 이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그것이 이뤄둔 건너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우리를 부활케 하리라. 2025 호루라기 부는 날 올해 호루라기상 이제 마치고요. 저희 내년에는 2026년에는 더 많은 분께 특별상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은 후원자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